이번 시간은요,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로스에서 어떻게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244페이지에서 29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오픈CR을 그 실험 보드로 이용해서 로스에서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로스랑 연동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로스 시리얼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로스 시리얼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이 인베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라고 볼 수 있는 터틀버스3의 펌웨어를 잠깐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들고 계신 로봇이라든지 혹은 이제 구상 중인 로봇에서 컴퓨터 리소스 어떤 걸 바라보고 계세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CPU 뭐 여러분들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 이제 사용되는 CPU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기 작은 거 요 MCU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는데요. 한번 로봇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이제 똘망3라고 해서 로보티지에서 개발한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50cm 정도의 신장을 자랑하죠. 자, 이런 로봇에서 인베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요 가슴팍에 있는 두 개, 여기 인텔 NUC라고 해서 좀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데스크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인텔 NUC는 일반적으로 CPU가 이제 장착되어 사용되는 일반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위에 이제 장착된 라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뎁스 카메라라든지 정도의 어떤 센서, 한마디로 말하면 USB라든지, 그, 이더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센서 디바이스,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를 경유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받는, 혹은 이제 수신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죠. 주로 이제 펍세션이라든지 플래닝 계열에서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각각의 어떤 인베디드 센서라든지 혹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이제 다르맥스의 올인원 스마트 액추에이터로 볼 수 있는 모터들이 해당됩니다. 이 안에는요 전부 다 ARM 코텍스 M 계열이 사용되고 있는 MCU 뭐 인베디드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주로 이제 모터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아날로그 센서들의 정보를 받아서 또다시 이제 전송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듯이 하나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PC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모터 제어라든지 아날로그 센서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가서요. 예, 컴퓨터 자원의 종류와 로스 지원을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 윗단 X86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 사용되고 있는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인텔 제품이라든지 사용되고 있고요. 뭐 여기 있는 정도라든 거의 뭐 여러분들 지금 로스 사용하고 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로스 설치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요 계열 ARM A 클래스 이건요 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대부분 ARM A 클래스 AP라고 해서 A 클래스가 이제 사용되겠는데요. 여기도요 로스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ARM A 클래스가 뭐 스마트폰에도 사용되지만 뭐 오드라이드라든지 등등의 인베디드 보드라고 볼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 싱글보드 컴퓨터 SBC라고 하죠. 그런 계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전부 다 로스가 설치가 됩니다. 예,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은 이제 MCU 계열입니다. 이쪽은 이제 CPU 계열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거의 MCU를 볼 수 있는데 주로 컨트롤, 그러니까 뭔가 제어용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아날로그 센서의 값을 받거나 뭔가 실시간 제어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최근에는요 요 32비트 계열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RM 코텍스 M 시리즈라고 해서 작게는 코텍스 M 제로 계열도 있고요. 주로 이제 아두이노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ARM 코텍스 M7 정도 이쪽에서도 보면은 최근에는
거의 200MHz 정도의 CPU 성능을 자랑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좀 낮게로 본다면 8비트나 16비트의 MCU도 존재하죠. 이건 이제 아트멜 AVR 쪽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아두이노 계열이 대부분 요 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도. 근데 여기서 이 CPU랑 틀리게 MCU 계열은요, 로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OS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펌웨어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에서 인베드 시스템 어떻게 사용할까요? 바로 PC와 달리 이제 인베드 시스템에서는 로스가 설치가 불가능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불가능하지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시간 확보라든지 하드웨어 제어를 위해서는 이런 인베드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하지만 이 로스가 설치 안 되는 이 인베드 시스템에서 어떻게 로스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로스에서 이제 로스 C라는 패키지 제공해요. 얘는 뭐냐면 이쪽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ARM 코덱스 A 시리즈 라이브러리 파이 3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타겟을 보고 있는 거는 이쪽이죠. ARM 코덱스 M 시리즈. 요 두 사이에 USB 혹은 이제 시리얼로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요 두 사이에 그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로스 메시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쪽은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 주로 이제 시리얼 통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환을 담당하는 게 바로 로스 시리얼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스 시리얼 패키지는요, 이 그림에도 간략하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로스가 설치 가능한 PC,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 로스 시리얼 서버라는 거를 구동시킵니다. 패키지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실행시키고 요 MCU 레벨, MCU 레벨은 주로 뭐 LCD를 이제 킨다든지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센서 값들을 받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모터를 제어하는 값이라든지 센서의 값을 이제 처리해서 요 PC 단으로 전송해야 되는데 그때 시리얼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 MCU 레벨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로스 메시지로 변환하는 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로스 시리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어기 단 기준을 본다면 제어기에서 데이터를 시리얼,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을 이용하고요. 시리얼을 통해서 PC로 전송하게 되고요. 반대로 수신 받는 거는 PC에서 메시지를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을 통해서 변환시켜서 시리얼을 통신으로 제어기에게 전달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로스 시리얼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방법.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PC단에서는 로스 시리얼 서버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MCU 단에서는 로스 시리얼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MCU의 펌웨어를 라이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펌웨어가 구동하면서 이 두 개의 변환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로스 시리얼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그러니까 현재 로스가 사용되고 있는 그 PC에 sudo apt-get install 해가지고 로스 키네틱 로스 시리얼, 그다음 로스 시리얼 서버, 로스 시리얼 아두이노 요 패키지를 우선 설치합니다. 이 로스 시리얼 쪽은 크게 로스 시리얼 서버 쪽과 로스 시리얼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서버 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PC에서 사용하는 로스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데이터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에 실어서요. 뭐 이 중에는 파이썬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자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로스 시리얼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언어 기반의 로스 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부 다 파이썬 언어로 기술되어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이걸 사용되고 이 강의에서도 이 로스 시리얼 파이썬을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라든지 자바라는 이름으로 패키지가 또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아까 위에 하는 이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C++ 언어 기반, 그 다음에 로스 시리얼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언어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SQL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두 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로스 시리얼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스 시리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로스 시리얼 아두이노, 그 다음에 인베디드 리눅스, 윈도우즈, 엠베드, 티박 같은 게 있습니다. 주로 얘네를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제 각각의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축해주기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스 시리얼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호환성을 가진 보드들을 위한 패키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인베드 리눅스 같은 거를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어떤 시리얼 변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엠베드, 이건 암사의 엠베드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I사의 런치패드를 지원하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중에서 로스 시리얼 아두이노를 통해서 아두이노 호환성을 가진 오픈시아 펌웨어를 라이팅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리얼로 메시지가 전송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리얼은 각 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씩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어떤 내용을 보내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게 이미 다 규약이 되어 있어요.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에는요. 일단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싱크 플래그입니다. 싱크 플래그는 패킷의 시작 위치를 알기 위한 헤더로요. 항상 0xFF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트는 뭐냐면 싱크 플래그 프로토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 그룹이 로스 그룹이 버전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는 0xFF였고요. 현재 하이드로, 인디고, 제이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네틱 같은 경우는 0xFE를 사용하도록 규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바이트는 0xFF가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바이트는 현재상으로는 0xFE가 FE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메시지 랭스, 한마디로 메시지 데이터 길이에요. 길이라고 해서 뒤에 붙어있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그 길이, 개수를 말하는 거죠. 얘는 총 2바이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우 바이트, 하이 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체크성 오버 메시지 랭스라고 해서 메시지 길이 헤더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체크성 공식은 여기 이제 기술에 놨습니다. 이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로우 바이트, 하이 바이트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 랭스 두 개의 바이트를 검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섯 번째 바이트는 토픽 아이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 로우 바이트, 하이 바이트 총 2바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0이면은 퍼블리셔, 1이면은 서브스크라이버, 2면은 서비스 서버, 4면은 서비스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 로그, 타임, tx 스톱 등등등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그 메시지 형태를 여기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면 n바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해지진 않아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에 따라서 요 개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송수진 메시지를 시리얼 형태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로 이따가 실습 시간에도 한번 보긴 할 텐데 IMU라든지 TF라든지 GPIO 데이터 등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죠. 메시지 형태로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요 n바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바이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6바이트 여기 7개에다가 여기는 13개죠. 13개에다가 플러스 8개 부분에 해당되는 그 순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토픽 아이디와 메시지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체크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하나 체크썸 있었죠. 그거는 메시지 길이의 헤더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거고요. 이 체크썸 같은 경우는 토픽 아이디, 그 다음에 아까 n바이트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 데이터에 해당되는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크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식은요, 요 아래에 이제 적어 놨습니다.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아요. 이렇게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 관련해서는요, 요 위키 페이지를 나중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요게 제약사항 나네. 뭐냐면요, 로스 시리얼이 현재 완벽하진 않아요. 그 제약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컴퓨팅 리소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로스는 PC,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대로 이제 설계됐잖아요. 그거를 이런 MCU 단 인베디드 시스템 사용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메모리. CPU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로스가 깔린 데서는 메모리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MCU는 되게 제약되어 있죠. 그래서 퍼블리셔라든지 서브스크라이버 개수, 그 다음에 송수신 버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램, PC라든지 노트북 그런 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램이라든지 롬 빵빵하잖아요. 하지만 MCU 딸에는 고작 몇 킬로바이트, 많아봐야 뭐 1메가, 뭐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램은 더 심하고요. 그런 것들에 제약이 생기다는 거. 네, 두 번째, 플러트 64.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64비트 실수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2비트형으로 변경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볼 수 있죠. 물론 또 이게 32비트 말고 이제 8비트 MCU에서는 더 심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 데이터를 스트링 메시지 안에 저장하지 않고 외부에서 정의한 문자열 데이터 포인터만 메시지 저장. 뭔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메모리라고 볼 수 있어요. 무한대 스트링은 이제 사용할 수 없고 캐릭터형으로 이제 사용해야 된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레이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제약사항으로 배열의 크기를 미리 지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지정 안 하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PC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이 MCU에서는 로스시를 특히나 사용할 때는 요거를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통신속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베드 시스템은 이제 UART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시리얼 통신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115,200 bps 같은 속도로 메시지 개수가 많아지면 응답 및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늘어져요. 이런 걸 생각해서 고려해서 펌웨어를 작성해야 하겠죠. 이렇게 MCU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제약성을 위해서 로스 시리얼의 사용에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픈CR. 이게 오픈소스 컨트롤 모듈 포 로스라고 해가지고 로보티즈에서 개발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베디드 보드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는 로스 공식 로봇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터틀버스 3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의 로스 기반 플랫폼인 또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 OP3에도 사용되고 있는 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제가 이게 PCB 거부 파일을 좀 갖다 놨어요. 여기 보드에도 적혀 있는데 이 오픈 CR은요 재밌는 게 로보티즈랑 그 다음에 OSRF 로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있는 이 OSRF 현재 이름은 이제 오픈 로보틱스사로 이름 변경됐죠. 그랑 또 오로카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어요. 주로 OSRF에서는 이 보드가 만들어주게 한 어떤 사양이라든지 그다음 기술적 서포트를 좀 많이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오로카 멤버들에서 이 보드를 설계하고 펌웨어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테스트까지 전부 다 거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가 또 오로카랑 협력을 해서 이걸 이제 보급도 하고 문서화도 더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 터틀보 3라든지 그 다음에 로보티즈 OP3에도 사용해서 현재까지도 또 제품화도 시켰죠. 아주 재밌는 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오픈CR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오픈소스예요. 예, 아주 재밌어요. 오픈소스 기반의 로스를 위한 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로스를 지원하는 인베디드 보드고요. 터틀버 3, 그 다음에 로보티즈 OP3에 또 제어기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픈소스. 괜히 오픈소스라는 이름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회로, BOM, 거버 데이터 등 하드웨어 정보 및 오픈CR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현재 이 회로, BOM, 거버 데이터를 다 공개하겠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거 그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GitHub에 올려놨거든요. GitHub에서
하드웨어 정보를 모두 받아서 기판 제조사에 넘기면은 바로 이제 제작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볼 수 있죠. 거의 뭐 다 풀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기서 이제 펌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펌웨어도 전부 다 오픈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어떻게 이용해야 돼? 그런 예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인 터틀버스라든지 오피스에서 사용된 그 실 프로그램까지도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그 로스실의 제약사항을 좀 얘기했잖아요. 오픈CR은 어느 정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일단 MCU의 성능을 볼 수 있는데 거의 이 MCU 레벨 중에서 최상위급이라 볼 수 있는 32비트 ARM 코텍스 M7을 사용했어요. 얘는 이제 200MHz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팅 영상을 또 지원하고 있죠. 또 메모리 아까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1메가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320KB SRAM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빵빵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 퍼블리셔의 서브스크라이브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송수진 받는 버퍼 사이즈도 상당히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트 64를 또 지원하기 때문에 또 형변화를 통해서 32비트를 두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플러트 64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ART가 아닌 USB 패킷 전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스실의 제약사항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로 로스랑 이제 많이 사용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보드 컴퓨터 계열의 컴퓨터에서 필요한 전원 설계가 확실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MPS 같은 거 꽂거나 이제 배터리 같은 거 연결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리고 싱글보드 컴퓨터나 센서를 위해서 12V 1A, 그 다음에 5V 4A, 그 다음에 3.3V 800mA를 전부 다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3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싱글보드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전원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센서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 센서들의 어떤 전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빵빵한 전원 설계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거의 요 부분이 다 전원에 관련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포트. 이쪽에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아두이노에 호환되는 32핀을 제공하고 있고요. 올로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확장 커넥터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얘는 또 기본적으로는 센서도 장착하고 있는데요. 자이로스코프 3축, 그 다음에 액셀레이터 3축, 그 다음에 마그네미터 또 3축, 그 다음에 전원 측정 회로까지 전부 다 장착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통신 같은 경우도 USB, SPI, I2C, TTL, RS485, 그 다음에 CAN까지도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빵빵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쪽은 이제 전원 설계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MCU와 특히 GPIO 혹은 센서 관련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쪽은 이제 메모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좀 실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픈CR은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가 많이 사용하는 인베디드 시스템 그 아이디, 전용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는 아두이노 아이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용 아이디보다는 이제 무료로 공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는 아두이노 아이디를 한번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오픈CR 개발 환경 구축 방법은요, 요 두 개의 매뉴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로 에는 이제 뭐 PC에 어떻게 아두이노 아이디를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오픈CR의 기본적인 펌웨어를 어떻게 라이팅하는지 제가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이게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두이노 아이디. 아두이노 아이디가 자, 뭘까요? 좋아요. 네. 뭘 볼까 하면요, 이번 시간에는
LED 제어를 한번 해볼 거예요. LED 제어요. 현재 오픈CR에는 이쪽 상단에 LED가 이렇게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LED가 1, 2, 3, 총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켜고 끄고 하는 그 펌웨어를 오픈CL 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PC에서 로스 메시지를 통해서 이 LED를 켜고 끄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아두이노 키셨죠? 그러면은 파일에서 이그젠플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로스 해당되는 부분 있죠? 여기에 간단한 예제가 있어요. LED. 이렇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좀 안 보이니까 제가 다른 에디터에서 한번 불러올게요. 라이팅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여기 아이디노 아이디에서 요 업로드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요. 물론 지금 오픈CR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다운로드 완료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형태고요.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라이센스 구문이 되어 있고요. 아파치 라이센스라서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인클루드는 뭐예요? 로스 헤더. 이거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 기초 로스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로스 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의 각종 API를 이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헤더 파일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인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사용될 그 메시지를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죠. 인클루드 하는 부분이죠. 얘는 이제 스탠다드 메시지의 스트링, 그러니까 스탠다드 메시지의 바이트에 해당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해 놨고요. 자, 위에부터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는 LED 핀 유저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픈CR에서 사용될 LED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언한 거라 볼 수 있고요. 많이 익숙한 게 또 하나 나왔네요. 노드 핸들러 선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메시지 콜백 함수가 있는데 이따가 아래서 다 맞추고 나서 이 메인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또 익숙한 게 또 하나 나왔죠. 서브스크라이버 선언입니다. 서브스크라이버에 사용되는 메시지가 여기 이제 보이네요. 바이트. 그 다음에 이 서브스크라이브의 이름, 이제 LED 아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이 아니고 토픽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메시지 콜백. 한마디로 LED 아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이 메시지 콜백 요 위에 게 이제 실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셋업을 보면요. 아까 그 선언했던 총 4개의 LED를 아웃핀으로, 원래 그 인베디 시스템은 이제 핀이 아웃풋으로 또 인풋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는 LED, 한마디로 출력에 해당되겠죠. 키고 끄고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 선언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닛 노드,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이 서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선언했던 서브스크라이버를 여기서 이제 설정하게 되고요. 루프, 노드 핸들러 스핀 온스 많이 익숙하죠. 한마디로 메시지, 이 LED 아웃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받으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메시지 콜백을 실행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메시지 콜백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메시지 콜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뭐 서브스크라이버, 여기서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스탠다드 메시지 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메시지는 LED 메시지라는 걸로 선언되어 있네요. 선언해놨네요. 자, 보면은 포문 같은 경우는 0, 1, 2, 3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LED 메시지의 값에 따라서 LED를 킬 건지 끌 건지 대해서 이제
펌웨어가 되어 있네요. 뭐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LED 아웃을 통해서 값이 들어올 텐데 그게 1, 2, 4, 8 16진수래요. 1, 2, 4, 8 값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하나하나 켜지겠죠. 근데 만약에 3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LED, 그다음 두 번째 LED가 함께 켜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일단 라이팅 했으니까 로스코어를 실행한 후에 PC단에서는 로스 서버를 이제 실행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인비디 시스템 쪽에서, 그러니까 오픈CR 쪽에서는 뭐 이미 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펌웨어가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직접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 보면 인포 보니까 Set up subscriber on LED out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네, LED out에 관련 subscribe가 이제 실행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스 토픽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pub이라는 옵션을 줬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LED 아웃이라는 토픽으로 그 형태는 스탠다드 메시지 바이트고요. 값으로는 1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퍼블리시 한다는 얘기고요. 보내면 현재 LED가 켜졌어요. 물론 이 화면에는 이제 표시 안 되지만 실제 인베디드 보드에 LED 하나가 켜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를 보내게 되면 두 번째 LED가 켜지게 됩니다. 한번 토픽 리스트를 볼까요? 네, 지금 LED 아웃이 있죠. 그래서 로스 토픽 에코라고 해서 이 LED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현재 수신을 체크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뭐 8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네 번째 LED가 켜진 상태를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LED가 켜지게 되고요. 뭐 간단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RQT 그래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끄고요. RQT 그래프. 네. 여기 보면은 오픈CR 우리가 여기서 이 로스런 한 다음에 로스 시리얼 파이썬 로스 시리얼 서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얘 이름을 실행할 때 오픈CR로 해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CR로 표시가 됐고요. 이거 보면은 신시키고 보면은 현재 로스 토픽 여기서 이제 퍼블리시 된 거가 LED 아웃 토픽 네임으로 해서 오픈CR에 전달되는 거 요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좋아요. 끄고 네, 이걸로 LED를 제어를 위해서 MCU의 이제 로스 클라이언트, 로스 시리얼 클라이언트 부분에 해당되는 펌웨어를 라이팅한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로스가 설치된 PC에서 로스 시리얼 서버를 기동시켜서 PC와 그 다음에 인비디 시스템의 통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한 예제라고 볼 수 있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이제 오픈CR에 장착되어 있는 INU 센서를 이제 제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값을 한번 읽어서 그거를 RBG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요.
아두이노 ID에서 이그젬플의 로스의 베이직 부분에 그 IMU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라이팅,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펌웨어를 라이팅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컴파일하고 있는 좀 기다려 보고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로스런, 로스 시리얼 파이썬, 시리얼 노드 파일을 이름은 오픈CR로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로스 시리얼 서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부분은 이미 그 오픈CR에서 이제 펌웨어 라이팅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로스 토픽 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번에는 IMU랑 TF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값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스 토픽, 에코, 그 다음에 IMU. 네. 이렇게 보면은 현재 요 각속도라든지 각도가 이제 확인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오픈CR을 이제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변경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볼 게 이제 LED 키고, 크고, 뭐, 이 용어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RBG를 통해서 IMU 정보를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BG를 키시고요. 이 상태에서, IM 링크를 클릭하시고, add 하시고, IMU를 이제 보시면은, 좀 크게 뒤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자, 보드 돌려볼게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래, 위, 회전.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네요. 동작됨을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왼쪽.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RQT 그래프. RQT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오픈CR 이제 이미지 시스템을 볼 수 있네요. 여기서 TF랑 IMU 두 개 날아가고 있고요. RBG에서 이 값을 받아서 시각화한 게 바로 아까 보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화살표. 네,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 시리얼 예제인데요. 하나 더 실제 로봇에 해당되는 거. 현재 오픈CR은 터틀버3 버거, 그 다음에 터틀버3 와플파이 두 가지 모델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로스 시리얼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터틀버3 코어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토픽 퍼블리시 되는 토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받는 서브스크라이브 토픽은 하나예요. CMD 밸류. 그러니까 로스가 설치된 PC에서 뭐 키보드도 좋고 마우스 좋으니까 거기에 관련한 거를 이제 속도값, 정지속도, 회전속도를 받게 되면은 실제 로봇을 구동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 안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 제어에 관련한 것들에 받은 센서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토픽으로 날아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조인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오도메터리, 그 다음에 CMD 밸류 RC100B라고 해서 안에 이제 블루투스가 장착시킬 수 있는데 그때 리모컨으로 또 정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값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토픽을 보낼 수도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IMU 정보값, 그 다음에 트랜스폼 정보값, 그 다음에 대형 스틱, 그 다음에 센서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거 또 전부 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제 로봇에 인베디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아날로그 센서 값을 받아서 그걸 다시 로스 시리얼 프로토콜 이용해서 변환시키고 전송하고 이제 PC단 로스가 설치된 곳에서 그 값을 이용해서 뭔가 플래닝을 한다든지 혹은 시각화를 한다든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